자신이 당뇨 고혈압인지 아는 환자분들은 약 70%, 60% 되거든요. 근데 만성패스성 폐질은 어떠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쉽게 의심을 하시진 않으실 것 같아서 15%? 15%만 돼도 너무 좋겠어요. 정말요? 더 낮은가요? 2.8%밖에 안 됩니다. 이게 너무 낮죠? 생각보다 너무 낮은 네, 너무 수치인데요. 낮은데 설마 내가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2.8%, 3%가 안 됩니다. 이 3%도 이 안에서 일부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많이 오시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기침갈에 언덕을 오르거나 무거운 짐을 들게 될 때 숨이 차다고 하시는데요. 담배 피고 내가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유 나이 들었는데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뭐 기침갈에 담배 피면 나오는 거지, 담배 끊을 생각은 안 하시거든. 근데 어느 날 일상생활에서 숨이 차다, 뭐가 안 좋다, 내가 세수하는 숨이 차, 이제 그 전에 분명히 병원에 오시긴 하시지만 사실 공포스럽거든요. 숨 차다고 하는 게 이 물속에 내가 잠겨서 까치발도 이렇게 숨 쉬는 이런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숨이 차서 공포스럽다, 그런 느낌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이 담배나 어떤 다른 원인들을 우리가 알아서 빨리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느 정도 호흡곤란이 있을 때 이게 문제가 될까? 의료진이 생각하는 호흡곤란은 2점인데요. 이 호흡곤란 점수가 0부터 4점까지 있습니다. 2점이 나랑 친구랑 둘이 걸어가는 거예요. 둘이 평지를 걸어가는데 숨이 차서 친구보다 천천히 걷거나 내 속도로 내가 걸어가도 숨이 차서 쉬어야 될 때, 그때가 2점이거든요. 최근에 어르신들이 등산을 많이 하시거든요. 오르막길에 올라가서 내 친구보다 뒤쳐져도 내가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데 평지를 못 쫓아가면 이게 큰일인 거죠. 근데 이때 오시면 안 됩니다. 평지를 빨리 걷거나 약간 오르막길을 걸을 때 숨이 차다? 예전에 이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뭔가 진행한다? 그럴 때 얼른 오셔야 되는 거죠.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3명, 남자는 2명 중 1명입니다. 그래서 꼭 나가 이게 숨차거나 그러면 만성패스성 폐질환 한번 의심하셔야 되고, 10년차 이상이라면 폐암만 걱정하시지 마시고 COPD, 만성패스성 폐질환 한 번은 꼭 의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병원에 갔더니 여러 검사를 하고 만성패스성 폐질환이 아니던데요? 근데 만성패스성 폐질환뿐만 아니라 심장질환도 있던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윤지용 선생님께서 천식에 대해서 했을 때 호흡곤란이라고 했을 때 폐만 있는 게 아니라 심장, 불안, 공황장애, 그 다음에 빈혈, 갑상선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아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홍보 겸 이 캡처를 해왔는데요. 이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한마디로 말하면 70세까지 쭉 와서 내가 폐에 남겨진 거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담배가 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심장에도 오거든요. 근데 담배 심장으로 피나요? 아니죠. 그렇진 않죠. 네. 어쨌든 내가 해서 폐로 먼저 들어와서 심장으로 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70세라는 나이 동안에 이런 담배나 여러 가지 요인들에서 폐질환도 올 수 있지만 심장질환, 다른 여러 질환, 혈관질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나 숨이 차 라고 오셨을 때 만성패스성 폐질환이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상하게 이것보다 더 숨이 차다라고 하면 심장 또는 혈관 또 다른 대사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의료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르신들도 내가 예전보다 좀 많이 달라졌어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검사들을 같이 하면서 저는 건강검진을 꼭 같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호흡곤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성폐쇄성 폐질환도 꼭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만성폐쇄성 폐질환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증상 아니면 그냥 숨찬 정도? 이것만 갖고 진단하지 않고 저희도 진단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는 혈압을 하죠. 당뇨는 피를 합니다. 사실 이건 일상생활에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알고 있죠. 숨길이 좁아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려면 폐 기능 검사가 있습니다. 자, 어르신, 자, 숨 쉬세요, 숨 쉬세요 하시다가 숨을 크게 쉬세요. 그 다음에 후 이렇게 내쉬는데요. 이렇게 하면 다시 하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은 검사죠. 훈련된 이런 폐 기능, 이 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고 이 폐 기능 검사
기계가 있는 병원이 또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 진단율이 낮아질 수 있죠. 근데 최근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들은 이런 기사 없이도 네. 외래에서 직접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구들로 저희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진단할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엑스레이, CT 저는 찍습니다. 숨이 차서 왔는데 우연히 찍었더니 폐암이 보이시는 분도 있고, 폐기종은 검사보다는 CT로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네네. CT를 찍는 거죠. 이런 CT나 엑스레이 여러 검사들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게 이제 폐기능 검사를 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숨 쉬세요, 숨 쉬세요, 숨 쉬세요. 천천히. 이때까지 이제 편안하시죠? 숨 크게 쉬세요 하면 자, 내쉬세요 하면 후 내쉬는데 이게 6초간 내셔야 되거든요. 그럼 옆에서 더 해서 쭉 내쉬세요 하는데 이제 갑자기 이게 혀가 말리거나 기침하시거나 그럼 다시 합니다. 이렇게 6초 동안 아주 길게 후 내셨어요. 내가 힘차게 내쉴 수 있는 전체 폐활량이 있는데 그 폐활량의 70%가 1초 내에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70%가 안 나왔어요. 1초 내에 안 나올 때 숨길이 좁아져 있다.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약을 쓰고 특히 속효성 흡입제를 하고도 1초 내에 70%가 안 나온다고 하면 얘는 만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할 때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이게 15분 뒤에 다시 검사를 하셔도 똑같은 현상일 때 만성.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숨길이 좁아져 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뭐가 궁금할까요? 얼마나 좁아져 있어요? 이 중증도인데요. 제가 도로를 이렇게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8차선 도로, 4차선 도로.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1초 내에 나오는 이 기능이 80% 이상. 그러니까 즉 8차선 도로 이상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평지를 걷거나 약간 오르막길에 올라가도 등산도 잘 하실 수 있고요. 네. 근데 8차선이 안 되고 5차선이다. 그 사이면 평지는 괜찮은데 언덕 올라갈 때 좀 힘들어. 근데 5차선이 안 된다. 아직 50%가 안 된다는 거는 말씀드리기 좀 힘들지만 평지를 갈 때 나 친구 못 쫓아가겠어. 부인이랑 가는데 못 쫓아가겠어. 이런 이제 폐기능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30%. 이제 지금 8차선에서 5차선이 왔고 3차선보다 안 돼요. 듣기만 해도 너무 숨차시지 않을까요?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요. 100m 못 걸어갑니다. 한 번에. 네, 100m를 한 번에 못 걸어가시고 더 안 좋으신 분들은 산소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8차선 도로만 돼도 되겠는데 이 5차선, 3차선 이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게 점점 공포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 거에 대해서 빨리 진단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기능 검사는 최소 1년에 한 번은 시행하도록 권고를 하는데요. 하나는 약을 쓰고 좋아졌는지, 또 약을 쓰다가 좋아지시면 약 안 하세요. 그쵸. 그러면 폐기능은 바로 나타납니다. 이 보통은 하나 갖고 한 달 쓰거든요. 3개월 뒤에 뵀는데 폐기능 딱 떨어진 거 보면 요새는 아버님 지금 한 개 남으셨겠는데요? 한 달 안 쓰신 거죠. 2개 남으셨겠는데요? 2달 안 쓰신 겁니다. 그리고 1년마다 하는 건 내 폐가 얼마나 빨리 늙어가는지를 또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바로 이제 폐기능 검사를 해서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폐기능뿐만 아니라 증상과 숨차다, 급성 악화 이 3가지를 가지고 치료 결정을 하게 됩니다.